한 달 넘게 조국 장관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이어지는 국정감사도 조국 청문회로 변질될 전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보수 농객 중에 한 분입니다. 오랜만에 지난해 한국당 조강특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죠. 전원책 변호사 연결해서 현 상황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원책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간간히 방송을 통해서 근황이 좀 보여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근황 어떻습니까? 그냥 이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지는 않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 정부가 그렇죠. 대부분 이제 방송 장악도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사법도 네. 장악됐고 방송도 장악됐고 이 신문 한 두세 개를 빼면 언론은 거의 다 정권 눈치를 보아야 되는 상태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곳이 검찰이죠. 이렇게 네. 지금 조국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자,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제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난주 서초동의 이 대규모 집회 말입니다. 검찰 예.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상당히 지금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아, 현장에 가셨군요. 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이런 시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민심이 네. 그렇게 자발적 시위로 10만 정도의 인파가 나온다는 것은 네. 그거는 말이 아니고요. 네. 이건 기획된 시위입니다. 조직된 시위라는 얘기예요. 음흠.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음흠. 10만이 서초동으로 몰려간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한 시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위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 네. 예,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흔들어버리는, 네.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걸 자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역풍이 몰아칠 것이고, 또, 집권 세력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들이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까? 이게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변호사님 생각에는 이게 기획과 조직된 어떤 시위고 또 이런 것들이. 아니, 그렇죠. 네. 아니,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이 네. 10만 명이 서초동으로 간다고 예고를 했다.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요? 아니, 이게 민심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벌인다면, 네.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걸 사진에 알겠어요? 대통령의 예. 입장 발표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죠. 아,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네.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그것도 예컨대 조국 시 문제 같으면 직접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을 하고 검찰의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였지 않습니까? 네. 누구 못지않게 사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검찰도 준사법기관인데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해야죠. 질의응답을 해야죠. 그런데 고민정 대변인을 시켜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네. 많은 언론인들은 당연히 조국 씨 사퇴 메시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시간 뒤에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 너희들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성찰해라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그냥 살살 해라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수사하는데 눈치껏 하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만하라.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면요. 이건 미국 같으면 사법방해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네. 예, 그렇죠. 사법방해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는 어제 직접 그저께 참석을 하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솔직히 고백을 하면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이제 한 2주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현장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참석이 아니고 현장에 가봤더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와서 방송에 사용을 했죠. 네. 정말 100만, 200만 정도 됐습니까?
100만, 200만, 우리 이선생도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 군인이 이제 60만 좀 밑도입니다. 네. 100만 같으면 대한민국 국군을 다 합친 숫자가 2배가 돼야 돼요. 네. 자꾸 이 촛불 시위 때부터 100만, 200만 소리를 우리 언론이 함부로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코미디입니다.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는 그런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요, 앞으로 정직한 언론사는 못 되게 돼요. 네. 그건 어떤 산수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아주 넉넉히 봤을 때 15만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리고 경찰에서도 10만 정도는 뭐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워낙 100만, 200만 이러니까 공식적으로 몇만이 왔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정권 눈치를 봐야 되니까. 정권 눈치를 본다. 네. 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보기에요. 무수히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버스가 조직돼서 많았다. 움직여요. 네. 다 조직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시위를 왜 하는 겁니까? 검찰 앞에 와서. 네. 이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집권 세력이 거리 정치로 법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지 않습니까? 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죠. 네. 자, 어쨌든 변호사님 보시기에 10만이든 100만이든 이런 집회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검찰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위축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어느 누가 검찰총장을 하더라도요. 네. 이미 증거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버리고 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다 확인된 상태인데 네. 이걸 파묻을 수가 있겠어요. 있는 범죄 다 드러난 걸 다 이건 아니다 크고 다 어디 다 지울 수가 있겠어요. 네. 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 사람입니다. 이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압수수색이 시작됐을 때 그때 조국 씨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물러났으면 이렇게 정권의 명문을 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문 대통령도 이번에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사법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나는 네. 조국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똑같은 조건을 왜 전 정부 적폐수사할 때는 왜 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청와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권도 분위기도 그런데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꾸 프레임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에 나선 이유는 뭐라 볼까요? 저는요, 왜 이런 일에 대통령이 명문을 거는지, 정권이 명문을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이 정부가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비핵화해야 되지만 북한 문제만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결과물을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 정부가 북한에 끌려갔다 그는 의심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해야 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이런 법무부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이렇게 정권의 명분을 거느냐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들어가야만 뭔가 만들 게 있다는 겁니다. 네. 직접 말하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만들어서 앞으로 문자 그대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네. 이렇게까지 나올 리가 난 없다고 봐요. 네.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변호사님께서는 보수 농객 중에 대표 중에 또 한 분으로 꼽히시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검찰 이런 어떤 대결 국면 굉장히 좀 국민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정말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좌파 우파의 문제 아니에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하고 범법자의 문제예요. 네. 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폼 잡고 살았던 지식인들이 이런 뒤에 이렇게 초한 짓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도 뻔뻔스럽게 수치심을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조국 씨 입장이었다면 진작 물어났을 겁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네.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이렇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뭐 정치라는 것이 군중들이 광장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투쟁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당에서는 집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고 또 여당에서는 검찰과 조국 장관의 통화 사실 이게 어떻게 하라느냐 이렇게 해서 내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역공 펼치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유도신문에 넘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검찰 주변에 법조 출입 기자가 지금 몇백 명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치부 기자는 완전히 김새 있고 네. 법조 기자들이 특종할 거라고 그리고 또 새로 보강이 된 법조 기자들 있잖아요. 네. 이 정치부에서 넘어온 법조 기자들. 그렇죠. 이게 뭐 저도 바글바글해요. 길거리에 나가면 아는 얼굴을 너무 많이 만나요. 네. 저도 언론사 생활 한 3년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러셨죠. 네. 예, 너무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왔니 여기 이러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제일 큰 취재 현장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가 눈앞에 지금 닥쳐 있는 일들이 그 어려운 문제가 산적에 있는데 왜 국력을 이런 일에 소진을 하는지 네. 정말 참 답답해요. 난 문 대통령께서 정말 좀 넓게 보시고 이 대통령 되면 다음에 더 할 കാര്യ이 없잖아요. 네. 근데 무슨 욕심을 부릴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 데만 욕심을 부리면 된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란 자리는 네. 좌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여당 청와대 그리고 진보 단체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검찰 개혁을 좀 부르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난이다, 쿠데타다 이런 이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건 저는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예. 저는 뭐라고 정리했는가 하면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다. 네.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서민들은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인 마인드로 네. 어디 입시 시험 치고 그리고 취직하고 그리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승진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들입니다. 네. 그런데 가짜 논문 그리고 가짜 입시, 가짜 스펙, 황금 스펙 만들고 어떻게 고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병리학 논문의 제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걸 과연 아버지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장 교수 아들은 또 조국 교수가 있는 서울법대 인권법센터에서 또 스펙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로 황금 스펙을 교환했단 말이에요. 네. 인턴십 경명사하고 병리학 제일 제자하고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층이. 네. 만약에 같은 이런 사안을 두고 전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만약 몰아붙이다면 쟤는 다 구속시키고 다 해야죠. 네. 당장 정유라라 그런 아이한테 학점 줬다고 제일 특기생이잖아요. 학점 주는 교수들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수 3명에다 총장까지 구속시키고 압수수색하고 조리돌림 했지 않습니까? 네. 왜 같이 못합니까? 같이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한국당 내부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변호사님 3개월 앞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진 의원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 재신임론도 있고 선수 교체론도 있습니다. 네, 의견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저는 보수 통합에 관해서 질문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한국당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은 네네. 네, 제가 하나 조언을 해드린다면 네. 지금 새로 원내대표 12월 15일에 뽑아본들 네. 그 원내대표 활동할 시간은 3, 4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겠죠. 네. 네, 그래서 공천 자기 사람 공천에 심고 하기 위해서 중진 의원들이 나도 원내대표 하면서 목에 힘만 주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나경원 의원이 남은 6개월 맞아 채워놓시 나는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재신임하는 것이 좀 옳은 방향 아니겠느냐. 네, 그게 옳은 방향이죠. 지금 교체하면 오직 혼란이 생긴다. 네. 예, 지금 사실상 이 선거 기간을 빼면 한 3개월 남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네.
제가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이제 광장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가게 되면은 여야가 극한 대립적 상황이 되는데 뭐 10월 3일에도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 주말에도 또 집회가 예정돼 있고 이래서 한치를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권이 참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를 해야 되는지 변호사께서 제가 네. 이게 또 보수 농객 입장에서 네. 이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셈이 될지도 모르는 얘기인데 네. 예,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조언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황교안 대표가 하는 말씀, 하는 행동,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을 뽑는 거. 예, 근데 이번에도 조강위원들 뽑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제가 쭉 그 옆에서 그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아, 이 양반은 철저히 몸조심하는 관료적 그 행태를 아직도 못 벗어났다. 네. 뭐 평생을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니까. 네. 예, 검사 생활 쭉 하고, 예, 그리고 법무위원 선장 끝으로 잠깐 변호사 했다가, 예,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 또 운이 좋아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네.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운이 좋아서 했다고 하면, 그거는 참, 예,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일 것이고, 어떻든 그분이 관료를 평생을 지내오신 분인데, 이게 네. 정치 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대의투쟁을 한다고 보이지만, 이 대의투쟁이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는 대의투쟁이냐 하는 것은 본인이 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본인의 말만 자기 희생이지, 이번에도 정황 의원 뽑은 그 면면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가 당권을, 그리고 공천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수 네. 통합은 멀어지는 거죠. 네. 뭐, 말씀하셨으니까 여쭙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신당 창당도 예.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보수 통합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네, 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정말 머리 많이 아플 겁니다. 나는 유승민 의원하고 나하고 뭐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은 올곧은 보수주의자는 맞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그분이 너무 그 왼쪽 성향의 이른바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을 많이 수용하는 그 태도가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좀 네.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 보수 통합으로 나가지 않고 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보수는 이제 필패를 하겠죠. 필패를 한다. 예, 네. 지금 박근혜 당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승민 당 만들어질 것이고, 네. 뭐 유승민 안철수 당이라고 합시다.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당 이제 황교안 당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 보수가 어쩌면 균열이 또, 된다. 네. 예, 어쩌면 또 한둘이 만들어질지도 모르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이쪽 집권 여당 쪽에서 기도하는 200석을 내서 경선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쉽게 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인터뷰 이렇게 응해 주시고 여러 이야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언성을 너무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저도 보수 나중에 지적을 농객의 해봤는데. 입장으로서 뭐 그렇지 않나 우리 애청자도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예.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보수 농객이죠. 전원책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